안녕하십니까. 법무의 로그의 임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뢰인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게 명예훼손죄가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명예훼손죄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을 말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하나 있고 허위 사실을 이제 퍼뜨려가지고 명예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형법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요. 실무에서는 이제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초범이나 이런 경우에는 약식 기소를 해서 벌금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 이제 표현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A라는 사람이 B의 명예를 훼손을 했어요. 근데 B가 나중에 서로 합의를 해서 A를 처벌해주지 말아주세요라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해주지 말아주세요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도 되어 있지만 허위 사실을 퍼뜨려가지고 이제 명예훼손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처벌해주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공연히 이게 명예훼손이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이 도둑놈이다 라는 사람을 누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도둑놈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 도둑질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실제로 도둑질을 했는데 A 사람은 도둑놈이다, 도둑질을 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무조건 이 말을 하면 처벌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공연성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는 표현이 다수인에게 전파가 돼서 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평가 떨어뜨리는 거를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연성이 꼭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연성이 뭐냐?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도둑놈이다 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이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은 뭐 전파 가능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했다. 이게 사실이라고 쳐요. A라는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했다 라는 사실이라고 쳐요. 그러면 제가 어떤 한 사람한테 아무도 일면식 없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했다는 말을 하면 제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이 그거를 퍼뜨리고 다닐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퍼뜨릴 가능성,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 특히 이제 불특정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불륜을 해서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한 상대방이 저랑 애인 관계예요. 아니면 뭐 특수한 이해관계나 뭐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면 그게 전파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상대방하고 A라는 사람이 또 특수한 관계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제지간이라든가 아니면 부모지간이라든가 친척은 애인 관계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거를 자기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뭐 엄마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식인데 불륜 행위를 해서 이혼을 했단 말을 퍼뜨리고 다닐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특정이라는 게. 다수인은 사실 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고 하면 개별적인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이게 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예훼손죄가 우리나라 되게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특수한 명예훼손을 행위를 하는 사람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다음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이에 어떤 특수한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사람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우연찮게 A를 아는 사람, 친한 사이는 아닌데 그냥 뭐 오다가다 아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사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전화로 그 얘기를 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개인 블로그 대화 채팅방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우연찮게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어떤 뭐 유명한 사람 C라는 사람에 대해서 채팅을 하는 B가 나는 네가 C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소문 퍼뜨리지 않을게 라고 다짐을 받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런 관계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전파할 수 있잖아요. 소문 퍼뜨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별적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 또 상대방, 피해자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냐 라는 걸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명예훼손이 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뭐 명예훼손이다 아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활동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어느 단체에 소속이 돼 있고 또 우리나라 인터넷 많이 발달돼 있죠. 정보통신망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을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법인이 명예훼손에 관해서 이제 다수의 사례를 취급을 했고 또 뭐 무혐의라든가 이런 처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